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혹은 사랑했던 연인과 예상치 못한 이별을 맞이하거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몸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 무너질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똑같은 위기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멘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뇌를 파괴하고 멘탈을 붕괴시키는 습관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들의 끝에는 불안, 혼란, 무기력이 따라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성적인 사고는 잠시 뒤로 밀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무서워, 끝났어, 망했어 같은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이게 멘탈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연구에서 사람들은 실제 상황보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프레임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뇌의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해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동시에 전전두엽을 훈련하면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 가능한 근육이라는 거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이 감정은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내 뇌가 위기를 감지한 신호일 뿐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누군가는 퇴사를 당하면 끝났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멘탈 갑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내가 강제로 인생 방향을 점검하라는 시그널일지도 몰라.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 유용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둘째, 통제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셋째, 이 상황은 내게 어떤 성장을 요구하는가? 이 질문만 바꿔도 두려움은 통제감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멘탈은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 행동을 일기 앱이나 노션에 적어두세요.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상사에게 혼났을 때 화가 났다가 아니라 오늘 상사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 첫 반응은 변명하고 싶었다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두 번째, 프레이밍입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라는 질문으로 관점을 재구성하세요. 실패한 프로젝트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준 피드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추얼입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정하세요. 아침 스트레칭, 물 한 잔 마시며 감사 표현하기 10분. 독서, 짧은 산책 같은 작은 습관이 내면의 체력을 키웁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면 여러분의 마음 기준선은 점점 높아집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데이터로 봅니다. 무엇이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번 실패가 나에게 어떤 스킬을 요구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실패는 더 이상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자신감을 잃는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이 실패했다면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이런 접근이 통하지 않는구나. 다음엔 고객 검증을 더 철저히 해봐야겠다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멘탈 갑은 자신만의 심리적 앵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신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시작했는가를 적어둔 노트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 호흡을 느끼며 평정심을 회복합니다. 혹은 매일 아침 자신만의 멘탈 스크립트를 낭독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위기는 나를 부수는 게 아니라 재조립하는 과정이다. 모든 경험은 내게 필요한 성장의 재료다. 여러분, 이런 문장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멘탈을 무너뜨리는 건 상황보다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 끝없는 비교를 강요하는 가족, 기대만 잔뜩 하는 동료들 말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무조건 주변을 다 끌어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심리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락 빈도를 줄입니다. SNS 팔로우를 정리합니다. 공감과 지지를 주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납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곧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균형을 맞춰야죠. 그런데 여러분, 균형은 때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시기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멘탈 갑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업에 올인하고 자격증 준비 기간에는 공부에 몰입하고 가족이 아플 때는 간병에 집중하는 거죠. 완벽한 균형보다 유연한 몰입이 멘탈을 지켜주는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멘탈은 시스템입니다. 멘탈 갑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아침에 감정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기록하기. 거울 보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말해주기. 하루 10분 산책하며 나와 대화하기. SNS 시간을 하루 1시간 이하로 줄이기. 오늘 해낸 일 3가지 기록하기. 여러분, 이 5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3개월만 지속해 보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멘탈 갑이라는 말은 거창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태도로 행동할 때 얻는 칭호일 뿐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일자리는 불확실하며 인간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멘탈도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훈련해야 강해집니다. 위기가 닥치고 나서 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일기장을 펴고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을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멘탈 갑으로 만들어줄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멘탈 강화의 비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멘탈 관리 노하우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